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또 새삼 댓글 공작, 여론 조작이란 말이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댓글 공작이 국정원이 아니라 이게 집권 여당원 측에서 만든 일종의 자작극에 의해서 이렇게 큰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행시킨 말 중에 하나가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가 좌파의 자충수 또는 자폭 또는 자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좀 황당합니다. 황당.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사건입니다. 이 민주당원 3명, 일설에는 2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당비를 낸다고 보니까 열성당원인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지난 1월에 어떤 이 프로그램 추천수를 조작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에 실린 이 문재인 정부 비판일이라고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왜 남북한 하키 단일팀을 무리하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에다가 공감한다는 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이 긴급 확산되고 있다 하는 모양을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수사에 착수했느냐 하면은 이걸 보고 민주당 쪽에서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반정부적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에서 공감수를 막 늘리고 있다. 여기에 무슨 공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일제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매크로 등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과 이를 추천하는 현상, 네이버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다. 이렇게 또 글이 막 올라갔습니다. 이 청원이 21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21만 명은 그 성향상 현 정부 지지층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국민청원에 올라온 지 하루 만인 1월 19일 네이버 공개를 받고 있던 네이버가 경기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니까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또 여기에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차원이겠지만 1월 31일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가 사용된 의심 정황이 있다면서 경찰에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네이버의 기사 게재 즉시 일사불란하게 악성 댓글을 등록해 조작하는 방식이 국정원 댓글 부대와 매우 흡사하다면서 이 철저한 수사를 조사했어요. 국정원 댓글이 또 여기 끼었습니다. 여기에 또 가세를 한 사람이 김어준 씨라는 사람인데, 그가 진행하는 S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코너에서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8분 정도가량 다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댓글 여론 조작을 한 네티즌이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업무방해 혐의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조작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건 뭐 프로그램이 매크로라고 불립니다.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좀 생소할 것입니다만, 매크로란 프로그램을 구해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이런 여론 조작, 댓글 조회수 조작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보수층에서 벌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 좌파 진영에서 보수 진영을 겨냥한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구속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제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던 식으로 엄정 수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특검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된 데는 몇 가지 선동과 여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이용한 반정부 세력의 선동이 먹혀들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해경을 해체 결정함으로써 해경이 잘못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선이 무너져가지고 국가적 진실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 이른바 댓글 사건입니다. 2013년부터 검찰이 수사를 해서 국정원 댓글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순실 사건이죠. 하여튼 삼각 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댓글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댓글에 의한 여론 조작이 민주당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 바로 그 민주당 정권 시절에 경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세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그 사실은 이제 거의 뭐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회성이냐 아니면은 좌파 진영에서 또는 친정부 진영에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해왔느냐, 그리하여 여론을 조작했느냐, 여론 조작이 박근혜 정부 비판이라든지 또는 보수 세력 비판 방향으로 여론이 조작되었느냐, 이런 여론 조작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원이 민주당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했느냐, 이게 개인적인 범죄냐 아니면은 조직적인 범죄냐 하는 것이 쟁점인데, 이제 검찰이 나서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된 겁니다. 그 수사 전문가를 만난 거죠. 문제는 집권 여당에 극히 불리한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수사할 것이냐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거 잘못 관리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수사를 해서 빨리 진실을 해명하지 않고 이 사건을 덮는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하면은 이 사건이 잘못하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소한 데서 출발합니다. 큰 정치적 변동은 사소한 데서 출발합니다. 1972년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을 닉슨 대통령 몰래 그 밑에 부하들이 도청하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2년 뒤에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갑니다. 이번에 최순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사소하지만은 이게 잘못 다루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지금 민주당원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거 사소한 것이 보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명확하게 규명하면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덮는다든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여기서 큰 사단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중민주사회는 선동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선동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선동은 폭력처럼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중민주사회에서는 요사이는 특히 이 IT 기술, SNS, 인터넷, 모바일 폰 등등 이 선동하기가 좋은 수단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거짓 선동의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또 정권적 뒷받침이 가해진다면 또 정당의 뒷받침이 가해지면 이것은 조직적 여론 조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이 수사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검찰이 나서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사소한 데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지금 사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다루면 악마가 될 여론 조작 사건, 민주당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이 정권을 뒤흔드는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